2023년 가을,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 70이 넘은 택시기사 박영수는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같은 곳으로 차를 몰았다. 시내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 입구,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목이었다. 오늘도 오실까? 영수는 핸들을 잡은 채 중얼거렸다. 한 달 전부터였다. 매일 밤 11시 정각, 그 골목에서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택시에 올랐다. 말없이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영수가 물으면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가리켰다. 북쪽. 언제나 같은 방향이었다. 10분쯤 달리면 도착하는 곳. 강변의 오래된 공원 입구. 여기서 내려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영수가 미터기를 확인하려 하면 할머니는 이미 차 밖으로 사라진 뒤였다. 택시비를 받지 못한 채 영수는 그저 빈 뒷자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상한 일이지. 처음엔 그냥 특이한 단골 손님이라 생각했다. 늙으면 누구나 고집이 생기는 법.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오가는 것쯤이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한 번도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 영수가 받으려 하면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렇다고 도망가는 것처럼 급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공기처럼 사라졌다. 노안인가. 영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70이 넘으면 눈도 침침해지는 법. 어두운 밤이라 제대로 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뒷자리였다. 할머니가 내린 후 영수가 뒷자리를 확인하면 언제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마치 방금까지 누군가 앉아 있었다는 증거처럼. 그리고 희미한 향기, 오래된 비누향 같기도 하고 말린 꽃향기 같기도 한 냄새. 분명 뭔가 있어. 영수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이건 단순히 늙어서 헛것을 보는 게 아니었다. 매일 밤 11시,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타나 같은 곳에서 내리는 할머니. 한 달이 지나자 영수는 할머니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밤 11시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오늘은 안 오시려나. 가끔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영수는 이상하게 허전했다. 택시비도 못 받는 손님인데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매일 같은 곳에 가시는데 거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보러 가요. 누군가를. 누구요? 오래 기다린 사람이요.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영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강변 공원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영수는 백미러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한복 저고리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달빛 아래서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수가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대답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언제나처럼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여보, 요즘 이상한 손님이 있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또 시작이네. 당신 요즘 귀신 이야기만 하잖아. 아내는 믿지 않았다. 그저 남편이 늙어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영수도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 실제했다. 내일도 오실까? 잠자리에 누운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매일 밤 같은 곳을 오가는 할머니. 누군가를 보러 간다는 그 말. 그리고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 오래 기다린 사람. 영수는 문득 궁금해졌다. 할머니가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매일 밤 그 공원에 가는 걸까?
그리고 왜 택시비를 내지 않는 걸까? 다음 날 밤,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그 골목에 도착했다. 10시 40분. 할머니가 오기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기로 했다. 어디서 오시는지 확인해야지. 영수는 골목 입구를 주시했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도 없는 좁은 길, 사람이 지나다니기엔 너무 으스스한 곳이었다. 11시가 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골목 깊은 곳에서 하얀 옷자락이 보였다.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영수는 숨을 죽였다. 할머니는 빈집들 사이를 지나 택시 앞에 섰다. 그리고 뒷문을 열고 조용히 앉았다. 할머니.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거기서,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봤다. 백미러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 주름진 피부, 하지만 맑은 눈동자, 그리고 희미한 미소. 제가 살던 곳이에요. 저 골목에요?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 할머니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영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시동을 걸었다. 차는 익숙한 길을 따라 강변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가을밤이 흘러갔다. 찬 바람이 나무숲을 흔들었다. 택시 안은 고요했다. 오직 엔진 소리와 할머니의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할머니.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일 밤 가시는 그곳에 누가 있나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사랑한 가족인가요? 네. 그리고 그 이상이죠. 강변공원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강물이 반짝였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몸을 일으켰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할머니 택시비는 다음에 드릴게요.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영수는 이번에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영수는 차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다. 할머니는 강변의 한 벤치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 하시는 거지? 영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머니는 벤치를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한참 후, 할머니가 일어섰다. 그리고 벤치를 한번 쓰다듬은 뒤 돌아섰다. 영수는 황급히 택시로 돌아갔다. 집으로 가는 길, 영수는 계속 생각했다. 저 벤치에 뭐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강변공원으로 갔다. 어젯밤 할머니가 간 그 벤치. 햇살 아래서 본 공원은 평범했다. 산책하는 노인들, 운동하는 사람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평온한 아침 풍경. 영수는 할머니가 무릎 꿇었던 벤치를 찾았다. 강변을 바라보는 낡은 나무 벤치.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가 갈라진 오래된 벤치였다. 여기. 벤치에 다가간 영수는 뒷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다. 낡고 녹슨 금속판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1973년 10월 15일.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박영수. 영수는 뒤로 물러섰다. 자신의 이름. 1973년. 50년 전. 이게 무슨. 손이 떨렸다. 같은 이름일까? 아니면. 영수는 벤치에 앉아 50년 전을 떠올렸다. 1973년 가을. 그때 자신은 25이었다. 갓 결혼한 신혼이었다. 아내 정순이는 23이었다. 맑은 눈과 환한 웃음을 가진 여자. 두 사람은 이 강변 공원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다. 여보, 여기 참 좋다. 우리 늙어서도 여기 오자. 순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수는 아내의 어깨를 안으며 대답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서도 여기 와서 산책하자. 그해 10월 15일 영수는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저녁 근무를 마치고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일 끝났어. 강변 공원에서 만날까? 좋아요. 금방 갈게요. 순이는 한복을 입고 나왔다. 그날 친정에 다녀온 길이었다. 흰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 가을밤 바람에 치맛자락이 흔들렸다. 여보, 여기. 영수는 손을 흔들었다. 순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영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그때였다. 굉음과 함께 트럭이 달려왔다. 브레이크 소리. 비명. 그리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 순이야. 영수가 달려갔을 때 순이는 이미 쓰러져 있었다. 한복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영수는 아내를 안아 올리며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순이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 따뜻하던 몸이 점점 차가워졌다. 영수의 품 안에서, 강변공원 바로 앞에서, 안 돼, 안 돼. 그날 이후 영수의 인생은 멈췄다.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았다. 25의 총각은 하루아침에 호라비가 되었다. 친구들은 재혼하라고 권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미 결혼했어. 순이하고. 1년 후 영수는 사고 현장에 벤치를 하나 설치했다. 그리고 뒷면에 명판을 달았다. 아내를 기억하겠다는 약속. 매년 10월 15일이 되면 그 벤치 앞에 앉아 밤을 새웠다. 아내가 건너던 횡단보도, 쓰러졌던 자리. 마지막 숨을 거둔 곳. 순이야, 미안해. 세월이 흘렀다. 영수는 택시 운전을 계속했다. 다른 여자는 만나지 않았다. 친구들의 소개도 모두 거절했다. 나한텐 순이밖에 없어. 70이 넘은 지금까지 영수는 혼자였다. 아내 없이 50년을 살았다. 매일 밤 택시를 몰며 혼자 밥을 먹으며 혼자 잠들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가 순이었다는 거야? 영수는 벤치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매일 밤 자신의 택시를 탄 한복 입은 할머니. 말없이 이곳까지 오던 그 사람. 50년을 기다렸던 거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50년 전 23세 죽은 아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늙지 않고 남았을까? 아니면 자신처럼 70을 넘겨 할머니가 되었을까? 순이야. 영수는 벤치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50년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그날 밤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그 골목으로 갔다. 10시 30분. 할머니가 나오기 30분 전이었다. 오늘은 꼭 물어봐야 해. 차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70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다. 11시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옷자락이 보였다.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영수는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마주했다. 할머니. 할머니가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 하지만 영수는 분명히 보았다. 할머니의 얼굴. 50년 전 그 얼굴. 환하게 웃던 23세 신부. 한복을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내. 순이. 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 순간 영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을 뻔한 몸을 겨우 지탱하며 물었다. 정말 순이야? 내 순이? 네, 당신의 순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 주름진 피부 뒤로 어린 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어떻게, 왜, 한 달 전부터 허락이 났어요. 당신을 볼 수 있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을 하는 것처럼 50년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그래야 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제가 죽던 날, 전 23이었잖아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당신이 놀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당신도 늙고 저도 늙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면 영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분명 손이 느껴졌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면 무서워하실까봐, 귀신이라고 피하실까봐, 바보야. 내가 왜 널. 영수는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50년 만에 포옹. 할머니의 몸에서 익숙한 비누향이 났다. 옛날 순이가 쓰던 그 비누.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매일매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어두운 골목에서 아무도 모르게. 순이야. 네. 왜 매일 밤 그 공원에 가는 거야? 할머니가 영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을 기다려요. 매일 밤 그 벤치에서 혹시 당신이 올까봐 나도 갔어. 매년 10월 15일마다. 알아요. 봤어요. 당신이 오는 거.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0년을 혼자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늘 거기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뭘 해야 해? 함께 가요. 오늘 밤도. 할머니가 영수의 손을 이끌었다. 두 사람은 택시에 올랐다. 영수가 운전석에, 순이가 조수석에. 옆자리에 앉아도 돼. 그럼 옆에 있어줘. 차는 강변을 향해 달렸다. 50년 전 그날처럼 젊은 부부가 데이트하러 가던 그 길을. 여보, 순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세상 많이 변했네요. 그래, 50년이면. 하지만 이 길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걷던 그 길. 응, 나도 일부러 안 바꿨어. 너랑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공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벤치로 걸어갔다. 50년 전 그 자리. 여기. 순이가 벤치를 쓰다듬었다. 당신이 만들어준 거 알아요. 매년 와서 페인트 칠 해주는 것도 당연하지. 너를 위한 거니까.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강물이 달빛에 반짝였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순이야. 네. 행복했어? 순이는 영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영원했어요. 나도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전부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강을 바라봤다. 마치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그날 이후 영수와 순이의 매일 밤은 달라졌다. 11시가 되면 영수는 그 골목으로 갔다. 순이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는 뒷자리가 아니라 조수석에 앉았다. 오늘은 어디 갈까?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요. 두 사람은 서울 곳곳을 누볐다. 50년 전 데이트했던 장소들, 지금은 모두 변해버린 그곳들을. 여기가 우리 처음 만난 다방이었는데 영수가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지금은 편의점이 들어선 자리. 50년 전엔 청춘다방이라는 작은 찻집이 있었다. 기억나요. 당신이 커피를 쏟았죠.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영수도 따라 웃었다. 긴장해서 그랬어. 너무 예뻐서. 거짓말. 그땐 저보다 커피가 더 좋았잖아요. 들켰네.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눴다. 50년 전 그날의 설렘이 되살아났다. 다음엔 첫 키스를 했던 공원으로 갔다.
남산 자락의 작은 전망대. 지금은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50년 전엔 한적한 곳이었다. 여기서 당신이 먼저 했죠. 아니야, 내가 먼저. 당신이 먼저예요. 순이가 우기자 영수는 손을 들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먼저 했어. 역시, 저는 그때 너무 놀라서 얼굴이 빨개졌지. 귀까지 빨개져서 내가 웃었잖아. 부끄러웠어요. 23의 첫 키스였으니까. 두 사람의 추억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매일 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식을 올렸던 작은 예식장. 지금은 빌딩으로 변했지만 두 사람은 그날의 풍경을 또렷이 기억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었었죠. 어머니가 빌려주신 거, 레이스가 달린. 당신은 양복이 너무 커서 불편해했어요. 빌린 거라 사이즈가 안 맞았어. 그래도 멋있었지? 네, 세상에서 가장 멋있었어요. 신혼집으로 쓴 단칸방. 지금은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두 사람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좁았지만 행복했어. 매일 당신이 퇴근하면 저녁을 차려놨죠. 맨날 김치찌개. 그것밖에 못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맛있었어. 세상에서 제일.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더 많이 해드릴 걸. 더 오래 함께 할 걸. 영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우린 충분히 행복했어. 짧았지만 완벽했어.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영수의 가슴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함께 늙어가지 못한 것, 아이를 낳고 키우지 못한 것, 손주를 보지 못한 것. 순이야. 네, 우리 만약 그날 사고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순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이를 낳았겠죠. 아들일까, 딸일까? 딸이었으면 좋겠어. 너 닮은. 아들이 좋아요. 당신 닮은. 둘 다 낳으면 되지 뭐. 두 사람은 웃었다. 이루지 못한 꿈을 이야기하는 건 슬펐지만 함께라서 견딜만 했다. 당신은 재혼 안 했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 마음이 안 가더라.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지. 50년 내내. 하지만 다른 사람이랑 사는 게 더 외로울 것 같았어.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제가 먼저 가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젊은 나이에 망친 게 아니야. 완성한 거야. 영수가 순이를 바라봤다.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정말요? 정말이야. 후회 없어.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다. 영수가 50년을 혼자 살며 얼마나 외로웠을지. 명절마다 혼자 밥을 먹고 밤마다 혼자 잠들며 얼마나 쓸쓸했을지. 제가 당신에게 빚진 것 같아요. 무슨 빚? 함께 늙어가지 못한 것, 당신 곁에 없었던 것.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빚은 무슨. 우린 지금 함께 있잖아. 하지만 이건 한시적이에요. 한 달만. 한 달?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받은 시간이 한 달이에요. 그 후엔 다시 돌아가야 해요. 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언제까지? 11월 15일까지. 딱 한 달. 그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 네. 그래서 매일 밤 당신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영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또다시 순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니. 50년을 기다려 겨우 한 달. 너무 짧았다. 안 돼. 당신 다시 못 보내. 이번엔. 순이가 영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번엔 제대로 된 작별을 할 수 있잖아요. 작별은 무슨. 50년 전엔 갑자기 떠나서 인사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준비할 수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순이의 말이 맞았다. 50년 전엔 준비할 시간도 없이 헤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남은 2주 동안 뭘 하고 싶어? 순이는 생각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것만? 네. 욕심부리지 않을래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영수는 순이를 꼭 안았다. 차가운 몸이지만 분명 아내였다. 50년을 기다린 아내. 매일 만나자. 남은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네, 그러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영수는 낮 시간 택시 운전을 줄였다. 밤에 순이를 만나기 위해 체력을 아껴야 했다.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일 안 하고 좀 쉬려고. 늙긴 늙었나 보네. 영수는 웃으며 넘겼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아내가 돌아왔다는 것.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만났다. 매일 다른 장소로 갔다. 순이가 좋아하던 꽃집, 자주 가던 시장, 친구들과 놀던 공원. 다 그대로네. 변한 것도 많아. 하지만 추억은 그대로야. 순이는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실제로 마지막이었다. 당신. 응? 제가 떠나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거예요? 영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엔 후회 없이 보낼게. 약속해요? 약속해. 순이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남은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갔다. 영수와 순이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사소한 대화도 짧은 침묵도 모두 의미 있었다. 순이야.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 11월 15일이 다가왔다. 이제 이틀 남았다. 11월 13일. 영수는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50년간 모아둔 순이의 물건들, 사진, 옷, 편지, 결혼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없었다. 순이가 떠나면 이 물건들은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이다. 밤이 되자 순이를 만났다. 조수석에 앉은 순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무슨 생각해요? 당신 생각. 제가 떠난 후. 걱정 마. 잘 살게. 정말요? 응. 이번엔 제대로 보내줄 거야. 차는 강변으로 향했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작별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순이야. 네. 내일은 뭐 하고 싶어?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우리 결혼기념일에 가려던 곳 있잖아요. 어디? 바닷가. 동해 바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50년 전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바다 여행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순이가 그 전에 세상을 떠났다. 좋아. 내일 가자. 정말요? 응. 우리 꼭 가려던 곳이잖아. 순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마워요. 당신. 뭐가? 당연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다. 택시를 정비하고 기름을 가득 채웠다. 동해까지는 5시간, 왕복 10시간 거리였다. 70의 장거리 운전이라. 하지만 마다할 수 없었다. 순이와의 마지막 여행, 50년을 기다린 여행. 저녁이 되자 순이를 만났다. 오늘은 조금 일찍, 8시에 출발했다. 준비됐어요? 응. 가자. 차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밤에 도로를 달리는 택시. 조수석엔 한복 입은 할머니. 누가 봐도 이상한 광경이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옛날 생각나네. 영수가 중얼거렸다. 순이가 물었다.
무슨 생각? 신혼여행. 우리 속초 갔었잖아. 맞아요. 그때 당신이 멀미해서 버스가 너무 흔들렸어. 창피했다니까. 순이가 웃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처음 보는 바다. 넌 파도 무서워했잖아. 우리 세계 들어와서요. 놀랐어요. 내가 손 잡아줬지. 네. 그래서 안 무서웠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50년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정이 넘어 동해에 도착했다. 영수는 한적한 해변에 차를 세웠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다. 와, 순이가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봤다. 영수도 옆에 섰다. 예쁘지? 네. 정말.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여보, 순이가 멈춰 섰다. 네, 만약 우리가 그날 사고가 없었으면 정말 여기 왔을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왔잖아. 50년 늦었지만 순이가 영수를 바라봤다. 늦었지만 온 거예요? 응.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영수의 팔을 잡았다. 감사해요. 데려와 줘서, 나야말로 함께 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시간도 그렇게 흘렀다. 당신,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이면 마지막이에요. 영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실감이 났다. 응, 무서워요. 뭐가? 또 당신과 떨어지는 게, 50년 만에 만났는데 또 헤어지는 게. 영수가 순이를 안았다. 괜찮아. 이번엔 달라. 뭐가 달라요? 50년 전엔 준비 없이 헤어졌어. 하지만 이번엔 아니야. 우린 제대로 작별할 수 있어. 순이는 영수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야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정말요? 응, 내가 그쪽으로 가면. 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오래오래 사세요. 아직 일러요.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그때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해가 뜨고 있었다. 일출이다. 영수가 말했다. 순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올랐다. 온 세상이 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답다. 응. 정말.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순이가 말했다. 이제 돌아가요. 벌써? 네. 마지막 날은 그곳에서 보내고 싶어요. 강변. 네. 우리의 자리에서.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올라 다시 서울로 향했다. 왕복 10시간의 여행. 70 노인에겐 무리였지만 영수는 피곤하지 않았다. 행복했어요. 오늘, 순이가 말했다. 영수도 대답했다. 나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도요. 영원히. 서울에 도착했을 땐 오후였다. 영수는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 저녁이 되면 마지막 밤을 보내야 했다. 마지막.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23의 얼굴, 70의 얼굴. 모두 아름다웠다. 잘 보내줘야지. 저녁 7시.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오늘은 특별한 날. 순이와의 마지막 밤. 골목에 도착하자 순이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일찍 나왔네요. 응, 오늘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서. 순이가 미소 지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다. 순이야. 네. 50년. 고생했어.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고생이 아니었어요. 기다림이었죠. 힘들었을 텐데. 당신을 생각하면 견딜만 했어요. 영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제 가볼까? 순이가 조용히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을 걸었다. 마지막 목적지. 강변공원. 50년 전 그날의 장소. 강변공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영수와 순이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벤치로 걸어갔다. 50년 전 순이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 영수가 명판을 단 벤치. 여기. 순이가 벤치를 쓰다듬었다. 낡고 갈라진 나무. 하지만 영수가 50년간 지켜온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당신이 매년 페인트 칠해줬죠? 응. 비 맞고 눈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강물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모든 게 50년 전 그날과 같았다. 순이야. 네. 그날 많이 아팠어? 순이는 잠시 침묵했다. 아팠어요. 하지만 금방 지나갔어요. 혼자 무서웠을 텐데. 당신 얼굴을 봤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괜찮았어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가 영수의 눈물을 닦아줬다. 울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운명이었어요. 우리의 운명이.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50년간 스스로를 탓했다. 늦게 나간 것, 다른 장소를 택하지 않은 것, 순이를 지키지 못한 것.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순이가 영수의 손을 잡았다. 저를 사랑해준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것밖에 못 해줬잖아. 그게 전부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전부. 영수는 순이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맑은 눈동자. 50년 전 그 눈.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가로등이 켜지고 강물의 불빛이 반사되었다. 순이야. 네. 저 세상은 어때? 순이는 한참을 생각했다. 평화로워요. 아프지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외롭진 않아? 가끔, 특히 당신 생각하면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오래 사셔야 제가 기다릴 이유가 있죠. 영수가 웃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나은데. 그러니까 건강하세요. 아직 일러요. 알았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당신,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떠나면 다른 사람 만나세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왜요? 내겐 너밖에 없어. 처음도 마지막도.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너무 외로울 텐데. 괜찮아. 익숙해. 하지만 순이야. 영수가 순이를 바라봤다. 난 너랑 결혼했어. 5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의 남편이야. 저도 당신의 아내예요. 그럼 됐어. 다른 건 필요 없어. 순이는 영수의 품에 기댔다. 차가운 몸이지만 영수에겐 따뜻했다. 고마워요. 평생 저만 사랑해줘서.
당연한 거야. 밤이 깊어갔다. 자정이 가까워졌다. 순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순이야. 네. 후회 없어? 네. 하나도. 나랑 결혼한 것도 그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영수는 순이를 꼭 안았다. 나도야. 너를 만난 게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추길 바라며. 하지만 시계는 계속 흘렀다. 11시 50분. 10분 남았다. 이제 시간이에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놓아줄 수 있어요? 응. 이번엔 제대로 보낼게. 순이가 영수에게서 떨어져 섰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섰다. 50년. 정말 고마웠어요. 나야말로 기다려줘서. 당신도 기다려줬잖아요. 재혼도 안 하고. 그럼 약속이었으니까. 순이가 미소 지었다. 바보 같은 약속. 하지만 지켰잖아. 네, 우린 지켰어요. 11시 55분. 순이야. 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언젠가 기다릴게. 저도요. 11시 58분. 영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11시 59분. 순이의 몸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투명해지고 있었다. 당신, 건강하세요. 너도 편히 쉬어. 자정, 종소리가 울렸다. 순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영수의 손에 남은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순이야. 영수는 빈 공간을 바라보며 섰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는 없었다. 잘 가. 내 사랑. 바람이 불었다. 영수의 뺨을 스치는 바람. 마치 순이의 손길 같았다. 고마웠어. 한 달. 정말 고마웠어. 영수는 벤치에 앉아 밤새 울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감사함도 있었다.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다음엔 내가 갈게. 동이 트기 시작했다. 영수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마지막 작별을 마친 남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순이가 떠난 후 일주일. 영수는 평소처럼 택시를 몰았다. 하지만 밤 11시가 되면 더 이상 그 골목으로 가지 않았다. 순이는 없었다. 그래, 이제 끝났어. 영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한 달간의 기적, 이제 다시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전처럼 외롭지는 않았다. 순이와 제대로 작별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50년 만에 한 인사, 잘 있어, 순이야. 매일 밤 강변 벤치에 들렀다. 순이와 마지막 밤을 보낸 곳. 앉아서 강을 바라보며 순이를 생각했다.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 피곤하네. 날씨가 추워졌어. 너 있을 땐 겨울이었는데. 혼자 말하는 게 이상했지만 영수는 계속했다. 순이가 듣고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택시에 젊은 부부가 탔다. 강변 공원으로 가주세요. 영수는 백미러로 두 사람을 봤다. 20대 초반쯤 보이는 신혼부부. 손을 꼭 잡고 행복해 보였다. 신혼이세요? 네, 결혼한 지 한 달 됐어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젊은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데이트했던 곳에 가보려고요. 강변 공원에서 만났어요? 네, 1년 전에. 영수는 미소 지었다. 자신과 순이도 그랬었다. 데이트했던 곳을 다시 찾아가고 추억을 나누고 행복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네, 100년 살 거예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100년. 함께 강변 공원에 도착했다. 부부가 내리며 택시비를 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천만에요. 좋은 시간 되세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영수는 생각했다. 우리도 저랬었지.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그저 그리웠다. 순이와의 시간이. 한 달이 지났다. 12월이 되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다. 영수는 혼자 트리를 보며 걸었다. 순이는 크리스마스 좋아했는데 결혼 후 첫 크리스마스. 둘이서 작은 트리를 샀었다. 순이는 종이로 장식을 만들었다. 별, 천사, 눈사람, 다 어디 갔을까? 집에 돌아와 창고를 뒤졌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작은 박스를 찾았다. 순이의 물건들. 조심스럽게 열었다. 사진, 편지, 그리고 종이 장식들. 아직 있었네. 50년 전 순이가 만든 장식. 색이 바래고 낡았지만 그대로였다. 영수는 장식을 꺼내 책상에 놓았다. 하나하나 펼쳐보며 그날을 떠올렸다. 여보, 이거 봐. 예쁘지? 순이가 종이별을 들고 웃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예쁘다. 우리 순이가 만들어서 더 예쁘네. 에이, 거짓말. 진짜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장식이야. 영수는 장식을 가슴에 안았다. 순이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보고 싶다. 정말.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이젠 눈물 대신 미소가 나왔다.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다. 다음 날 영수는 작은 트리를 샀다. 집에 가져와 순이가 만든 장식들을 달았다. 50년 된 종이 장식. 어때, 순이야? 예쁘지?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다. 트리에 불을 켰다. 반짝이는 불빛 아래 종이 장식들이 빛났다. 우리 첫 크리스마스. 영수는 트리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순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짧았지만 영원한 시간. 크리스마스 이브. 영수는 강변 벤치로 갔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 순이가 좋아하던 안개꽃. 순이야, 왔어. 벤치에 꽃을 놓고 앉았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영수는 개의치 않았다. 오늘 트리 꾸몄어. 내가 만든 장식으로. 아직도 예쁘더라.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보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니까.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났다. 순이도 저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잘 있어, 내 사랑. 크리스마스 잘 보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평화로웠다. 순이가 떠난 지 한 달.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새해가 밝았다. 2024년 1월 1일. 영수는 혼자 떡국을 끓였다.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늘 사 먹거나 굶었는데 올해는 직접 만들었다. 순이가 만들던 방식대로 떡을 썰고 국물을 냈다. 서툴렀지만 그럭저럭 됐다. 상을 차리고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눈물이 났다. 순이의 맛은 아니었다. 하지만 순이를 생각하며 만든 떡국. 맛있어. 순이야. 혼자 밥을 먹으며 울고 웃었다. 70이 넘은 노인의 새해 첫날. 그날 밤 영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5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순이 없는 새해. 하지만 괜찮다. 작년에 한 달이나 함께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올해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순이가 기다리니까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순이에게 말하듯 하루 일과 만난 사람들, 느낀 것들. 오늘 젊은 부부를 태웠다. 행복해 보였다. 우리도 저랬었지. 50년 전에
강변 벤치에 다녀왔다. 눈이 쌓여 있더라. 치우고 왔다. 순이가 싫어했으니까. 일기를 쓰면서 영수는 깨달았다. 순이는 떠났지만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추억 속에. 그래, 넌 늘 여기 있었어. 2024년 봄, 영수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같은 또래 택시기사들, 모두 70을 넘긴 노인들이었다. 야, 영수야,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좋아졌네. 그래? 그런가? 응, 작년까지만 해도 우울해 보였는데, 영수는 웃었다. 요즘 좀 괜찮아졌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마음이 편해졌달까. 친구들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영수도 설명하지 않았다. 순이와의 한 달, 그건 자신만의 비밀이었다. 그래도 재호는 생각 안 해. 응, 난 괜찮아. 외롭지 않아? 가끔. 하지만 익숙해.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다. 넌 참 대단해. 50년을 혼자.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이었어. 영수의 말에 친구들은 침묵했다. 50년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수는 택시를 몰며 생각했다. 순이야, 나 잘하고 있지?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영수는 미소 지으며 운전을 계속했다.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이 탔다. 할아버지, 강변 공원으로 가주세요. 영수는 시동을 걸었다. 익숙한 목적지. 백미러로 손님을 봤다. 30 초반쯤 보이는 여자.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5년 사귀었는데. 그래요? 힘들겠네요. 네, 정말 사랑했는데. 영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이야기 들어볼래요? 네, 제 아내 이야기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5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23세. 여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영수의 이야기, 순이와의 만남, 결혼, 그리고 사고.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재혼도 안 하고. 왜요? 외로우셨을 텐데. 외로웠죠. 하지만 아내를 사랑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오래. 그런데 작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수는 순이와의 한 달을 이야기했다. 매일 밤 택시를 탄 할머니, 강변 벤치, 마지막 작별. 정말 그런 일이. 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에요. 여자는 눈물을 닦았다. 부러워요. 그런 사랑, 부러울 거 없어요. 아픔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으시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나도요. 강변 공원에 도착했다. 여자가 내리며 물었다. 할아버지, 지금도 아내분을 사랑하세요? 물론이죠. 죽을 때까지.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영수는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면. 여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천만에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차가 떠난 후 영수는 벤치로 갔다. 순이의 자리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순이야, 오늘 누군가를 위로했어. 내 이야기로. 바람이 불었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신기하다. 그날 이후 영수는 종종 손님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랑에 지친 사람들,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니 힘이 나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그런 사랑 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따뜻했다. 영수는 깨달았다. 순이와의 사랑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구나. 여름이 왔다. 영수는 택시 일을 조금 줄였다. 70이 넘으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다. 순이랑 함께한 공간이니까. 택시는 순이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매일 밤 순이를 태웠던 그 차. 어느 날 영수는 택시를 새로 바꿨다. 오래된 차를 정리하고 새 차를 샀다. 미안해, 순이야. 하지만 이젠 바꿔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조수석은 늘 비워뒀다. 순이의 자리. 언제든 타. 내 자리니까. 친구들이 물었다. 왜 조수석에 사람 안 태워? 거긴 내 아내 자리야. 에이, 벌써 50년이. 5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없어. 아내 자리는 아내 자리야.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영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존중했다. 가을이 왔다. 10월 15일. 순이의 기일. 영수는 아침부터 준비했다. 순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장만하고 꽃을 샀다. 강변 벤치로 갔다. 음식을 차려놓고 앉았다. 순이야, 51년이 됐네. 내가 간지. 바람이 불었다. 나무짚이 떨어졌다. 보고 싶어. 매일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언젠가 다시 만날 테니까. 영수는 음식을 조금씩 먹었다. 순이와 함께 먹는 것처럼. 맛있지? 내가 좋아하던 잡채. 혼자 먹고 마시며 이야기했다. 지나간 1년, 만난 사람들, 느낀 것들. 작년 이맘때 내가 왔었지. 한 달간. 그때 정말 행복했어.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다. 고마워, 순이야. 돌아와줘서. 작별 인사할 수 있게 해줘서. 해가 지기 시작했다. 영수는 음식을 정리하고 일어섰다. 내년에 또 올게. 건강하게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평온했다. 순이를 떠나보낸 지 1년. 이제 정말 받아들였다. 그날 밤 영수는 일기를 썼다. 2024년 10월 15일. 순이 51주기. 벤치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여전히 보고 싶지만 괜찮다. 우린 제대로 작별했으니까. 내년에 또 만나자. 순이야. 2025년 봄. 영수는 73이 되었다. 택시 일은 거의 그만두고 가끔만 나갔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제 슬슬 쉬어야 할 때인가. 하지만 완전히 그만두기는 아쉬웠다. 택시는 순이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어느 날 영수는 동사무소에서 봉사활동 제안을 받았다. 어르신, 독거노인 말벗 봉사 어떠세요? 말벗 봉사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이야기 나눠주시는 거예요. 영수는 생각했다. 자신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 외로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해볼게요. 다음 주부터 봉사가 시작되었다. 매주 수요일, 혼자 사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80이 넘은 할머니. 남편을 2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았다. 요즘 어떠세요? 그냥저냥이죠. 뭐, 할머니는 외로워 보였다. 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순이와의 만남, 이별, 그리고 재회. 정말 그런 일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부럽네요. 저도 남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젠가 보고 싶어요. 정말. 영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기다리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위로가 돼요. 그날 이후 영수는 더 많은 봉사를 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 힘이 나요. 우리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럼요. 사랑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영수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았다. 영수도 보람을 느꼈다. 순이야,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 어느 날, 한 중년 여자가 영수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영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시죠? 작년 봄에 할아버지 택시 탔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 때. 아, 그때. 영수는 기억났다. 강변 공원으로 가던 여자.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환하게 웃었다.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났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할아버지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영수는 기뻤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도 행복하세요. 아내분이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예요. 여자가 떠난 후 영수는 생각했다. 순이야,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어. 그날 밤 영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순이야, 보고 있어? 별이 빛났다. 순이도 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우리 사랑이 헛되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 영수는 평화로웠다. 순이와의 사랑. 그것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는 것이 되었다. 여름이 왔다. 영수는 작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순이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다. 50년의 기다림. 제목을 정하고 매일 조금씩 썼다. 순이와의 만남부터 이별, 그리고 재회까지. 이걸 누가 읽을까?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기록하는 것, 순이와의 사랑을 남기는 것. 석 달 후, 책이 완성되었다. 10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 영수는 소규모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출판될지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한 달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출판하고 싶습니다. 영수는 믿기지 않았다. 정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 가을, 책이 출간되었다. 50년의 기다림, 한 택시기사의 사랑 이야기. 처음엔 조용했다. 판매량도 적었다. 하지만 읽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책 정말 감동적이에요. 눈물 없이 못 읽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한 달 만에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영수는 놀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판사에서 강연 제안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독자들 만나는 자리 어떠세요? 저 같은 사람이 강연을요? 네,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하세요. 영수는 고민했다. 하지만 순이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해보겠습니다. 첫 강연은 작은 서점에서 열렸다. 30명 정도 모였다. 영수는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러워졌다. 순이와의 추억, 50년의 기다림, 한 달간의 재회, 그리고 마지막 밤. 순이는 제 품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작별했으니까요.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미소 지었다.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짧아도 진심이면 영원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다.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힘이 됐어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 잘 지킬게요. 영수는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니. 집으로 돌아와 영수는 벤치에 갔다. 순이야, 오늘 강연했어.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 바람이 불었다. 내 덕분이야. 내가 돌아와 줘서 이 이야기가 완성됐어.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마워, 순이야.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별이 반짝였다. 순이의 미소처럼. 2026년 봄. 영수는 74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책은 계속 팔렸다. 강연 요청도 이어졌다. 영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강연을 다녔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더 감동적이에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따뜻했다. 영수는 보람을 느꼈다. 순이야,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영수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희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결혼식이요? 네. 할아버지 책 읽고 결혼 결심했어요. 평생 함께 하겠다고. 영수는 감동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결혼식 날, 영수는 축사를 했다. 신랑 신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사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하루를 함께해도 진심이면 영원하고 평생을 함께해도 진심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박수가 쏟아졌다. 영수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순이야, 우리 이야기가 또 한 쌍의 부부를 만들었어.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부케 받으세요. 제가요? 네. 할아버지도 다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50년 넘게. 신부는 눈물을 닦았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영수는 부케를 받아 강변 벤치로 갔다. 순이의 자리에 놓았다. 순이야, 부케 선물. 예쁘지?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결혼했대. 우리 덕분에. 영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순이와 함께 있는 것처럼. 여름이 왔다. 영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남았나요? 조심하시면 1년 정도. 영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다. 1년. 그럼 내년 이맘때쯤이구나.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다. 순이야, 곧 갈게. 기다려. 그날 밤부터 영수는 준비를 시작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일들을 정리했다. 먼저 봉사활동을 정리했다. 후임자를 찾아 인수인계했다. 할아버지,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미안합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다. 다음은 강연. 예정된 강연을 모두 마치고 새 요청은 거절했다.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출판사도 이해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수는 남은 시간을 정리하며 보냈다. 집 앞 물건들, 통장, 서류. 누구에게 남길까? 가족도 없고 친척도 멀었다. 친구들, 모두 비슷한 처지였다. 그냥 기부하자. 영수는 재산을 정리해 독거노인 복지,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순이야, 이렇게 하면 될까? 대답은 없었지만 옳은 선택이라 느껴졌다. 가을이 왔다. 10월 15일, 순이의 기일. 영수는 평소처럼 벤치로 갔다. 순이야, 52년이 됐네. 음식을 차려놓고 앉았다.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 내년엔
내가 내 옆에 있을 거야. 바람이 불었다. 나무짚이 떨어졌다. 기다려줘. 조금만 더. 영수는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순이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우리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 25에 만나서 이제 74.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첫 만남, 첫 데이트, 결혼식, 신혼생활, 그리고 사고, 아팠을 텐데. 많이, 50년간의 기다림, 한 달간의 재회, 그 후의 삶, 모든 게 의미 있었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영수는 일어서려다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심장이 벌렁거렸다. 숨이 가빠졌다. 벌써 오는 건가? 영수는 벤치에 기대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순이야. 보여? 별이 빛났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 거기 있구나. 영수는 미소 지었다. 숨이 점점 가빠졌지만 두렵지 않았다. 간다. 이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순이의 얼굴이 보였다. 23의 환한 미소. 여보, 왔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왔어.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 늦어서. 괜찮아요. 이제 함께니까. 영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제 안 떠나? 네, 영원히 함께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빛나는 길을 따라 다음 날 아침 산책 나온 사람이 영수를 발견했다. 어르신, 어르신. 하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벤치에 기대 앉은 채 미소를 띤 얼굴로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다. 사망하신 지 몇 시간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 박영수, 74세.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젊은 부부의 결혼 사진. 52년 전 그날에 영수의 장례식은 조촐했다. 가족이 없어 친구들과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의 책을 읽은 독자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영수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저의 모든 재산은 독거노인 복지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저의 유해는 강변공원 벤치 근처에 뿌려주세요. 아내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유언대로 화장 후 유해는 강변에 뿌려졌다. 할아버지, 이제 아내분과 함께 계세요. 벤치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다. 박영수 1950에 2026, 정순이 1950에 1973 부부가 사랑한 자리. 52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벤치를 사랑의 벤치라고 불렀다. 연인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사랑을 약속했다. 우리도 저 할아버지처럼 평생 사랑하자. 응, 영원히. 영수의 책은 계속 팔렸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50년의 기다림.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았다. 그리고 울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영화 수익금은 영수의 뜻에 따라 모두 기부되었다. 1년 후, 강변 벤치에 한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여보, 이 벤치 아세요? 응, 그 유명한 사랑의 벤치잖아. 우리도 저 할아버지처럼 살아요. 평생 함께.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강을 바라봤다. 그 모습이 마치 영수와 순이 같았다. 벤치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마치 누군가 미소 짓는 것 같은. 여보, 바람 따뜻하네요. 그러게. 이상하다.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었다. 영수와 순이가 거기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온기로. 순이야, 저 부부 보여? 네, 우리 같죠? 응, 행복해 보여. 우리도 행복했어요. 지금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벤치를 지켰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50년을 기다린 사랑, 한 달간의 재회, 그리고 영원한 함께. 영수와 순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심인가가 중요하다. 사랑한다면 끝까지, 영원히. 그리고 강변 벤치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다. 연인들이 찾아와 사랑을 약속하고, 노부부들이 앉아 추억을 나누고, 혼자 온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 영수와 순이가 함께한 그 자리. 여보. 네, 행복해요. 지금. 나도 너랑 함께라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사랑하는 두 사람의 숨결처럼.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들리지 않지만 전해지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 순이야. 영원히, 영원히. 강물이 흘렀다. 별이 빛났다. 그리고 벤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의 증거로. 한 달간의 기적을 기억하며 영원히 함께할 두 사람의 이야기를 품은 채 사람들은 지나가며 말했다. 저기가 그 유명한 벤치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지. 우리도 저렇게 사랑하자. 그리고 벤치에 앉아 사랑을 약속했다. 영수와 순이처럼 끝까지, 영원히.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났다. 하지만 사랑은 계절을 타지 않았다. 언제나 그 자리에, 영수와 순이가 함께한 그곳에 사랑은 남아 있었다. 고마워요, 여보. 저를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내가 내 인생의 전부야. 저도요. 당신이 저의 전부예요. 이제 영원히 함께하자. 네, 영원히.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아니,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영원한 사랑에.